자, 오늘 주제는요. 저는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를 보고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3기 신도시 되면은 자족도시 되니까 기다려야 될 것이다. 또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3기 신도시 발표했네. 서울 집값이 앞으로 많이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두 번째 후자입니다. 서울 집값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주제를 한번 제가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부 정책의 딜레마가 뭐냐면요. 지금 이 집값을 잡기 위한 각종 대책들을 지금 계속 내놓고 있죠. 예. 기존 그 참여정부 시절의 대책들이 그대로 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집값이 좀 잡히는 것 같았는데 지금 2년을 지금 현 정부가 들어와서 2년 동안의 상황을 보면요. 이 집값을 보면은 고가의 주택들, 집값이 비싼 고가의 주택들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중고가가 두 번째로 많이 올랐고 이게 점점 저가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어요. 즉 계속 규제 대책을 내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산 게 아니라 이 비싼 곳으로 더 많이 몰려갔다는 얘기예요. 참 이 아이러니하죠. 이게 이제 정부 정책의 어떤 반작용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이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 다주택자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냥 뭐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이렇게 뭐 분류해서 여러 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싼 건 다 팔았다는 겁니다. 싼 건 다 처분을 하고 야 이제는 좀 똘똘한 한두 채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똘똘한 한두 채로 몰려가다 보니까 오히려 비싼 아파트가 가격이 더 크게 올랐다더라라는 얘기죠. 여기 보시죠. 강남 3기 신도시 강남 따로 논다. 재건축 똘똘한 한 채에 더 집중한다. 이게 지금 신문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지난 2년간 아파트 가격별 시세 변화 이렇게 보면요. 지금 이렇게 조금 전에 나왔죠. 예, 이게 지금 이게 이런 것들이 다주택자를 잡기 위한 정책의 반작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비싼 아파트들이 더 많이 올랐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6채, 뭐 10채, 5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집을 매도를 했어요. 똘똘한 거 남겨두고 매도를 했어요. 그럼 그분들이 그 돈들을 어디다 갖다 둘 거냐라는 거죠. 은행에 넣어놓을까요? 은행에 가만히 이자도 안 나오는데 자, 은행에 넣어놓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이익을 봤다면 이 돈들은 결국은 다시 어딘가로 투자가 될 것이다. 그 어딘가가 부동산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봤기 때문에 그 이익이 났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투자하면 이익이 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올해 토지보상금 22조 지금 예정되어 있죠. 토지보상금 또 이 돈들의 거의 절반 가까이는 어떻게 해요? 토지로 가지 않고 절반 가까이는 중심 지역들의 이 주택으로 다시 재투입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거는 바로 제가 늘 얘기했지만 유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갈 곳 없는 돈들이 가장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부동산 쪽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물론 이분들이 부동산 쪽으로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실물 자산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가장 큰 하나의 방법이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플레이션을 해지해서 내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데 돈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금이라든지 그렇죠.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골동품이라든지 이런 데로 갈 수 있겠죠. 100% 부동산으로 간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부동산 쪽으로 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쪽으로 돈들이 다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들어올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부의 규제 대책의 타깃은 늘 얘기했지만 서울입니다. 그렇죠? 거기서도 이 강남꽃이 주타깃이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서울 집값 잡기 위한 정책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의 인식은 이런 거죠. 투기꾼들이 서울 집값을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투기꾼들을 잡아야 된다라는 이런 인식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현 정부의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 집값 움직임이 조금 수상하다는 기사들이 언제부터 나왔어요? 3월 달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하더만 4월 달에 되니까 금매물 다 팔렸다, 소진됐다. 그리고 실제로 아파트 단지나 이런 현장에 가보면은
한 달 전만 해도 좀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느꼈었는데 그게 지금은 다시 다 올라왔다. 그러니까 매물들이 지금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급매물들이 거의. 그래서 이게 지금 매매 거래량이나 심리 지표나 매매 전망 지수가 다 3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바닥을 뚫고 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정부에서도 지금 뭔가 좀 심상치 않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된 겁니다. 3기 신도시 발표에서 어떤 그 신호를 줬어요. 정부에서. 집 사지 말고 기다려. 그러면은 서울과 정말 가까운 곳에 양질의 주택, 자족도시, 양질의 주택과 직장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교통, 일자리 이런 것들을 넣어주겠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정부에서 준 거죠. 자, 1, 2기 신도시 자족도시입니까? 1, 2기 신도시? 지금 3기 신도시잖아요. 그러면은 1기, 2기 신도시가 자족도시냐? 이걸 봐야 되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1, 2기 신도시 자족도시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유일하게 자족도시라고 하는 거는 오로지 분당밖에 없습니다. 판교에 일자리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분당 자체에도 일자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분당은 일단 이제는 베드타운에서 빠졌지만 그 나머지 지역들은 교통이나 그다음에 일자리 때문에 지금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죠. 교통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런 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서울 접근성을 보면은 3기가 제일 좋고요. 1기가 그다음이고 2기가 제일 나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3기, 1기, 2기 이게 다 같이 경쟁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경쟁을 하는 거야. 예, 이게 공급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 떨어지고 아니 1, 2기도 아직 갖춰져 있지 않은데 2기 신도시도 지금 교통망 안 갖춰져 있잖아요. 예, 그런데 3기 신도시가 갖춰진다고요? 아, 이거는 언제 될까요? 저는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좀 부동산을 조금 아는 분들은 야, 이거 서울이 앞으로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반대급부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서울에 보면은 규제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서울은 유일하게 빈 땅이 없기 때문에 낡은 거 부숴서 새 집 짓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걸 보통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고 하죠. 그리고 서울의 그 아파트 공급의 거의 한 80%가 재개발 재건축에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걸 막아놨어요. 규제들로 인해서 재건축도 막아놓고 재개발도 지금 막아놓고 못하게. 자,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요? 지금 상태로 가면 2021년부터 이 서울의 공급 물량이 대폭 줄어든다는 겁니다. 올해가 공급 물량이 아마 많이 제일 많다고 볼 수 있고요. 내년 줄어들면서 후년 2021년도는 아주 커다란 폭으로 줄어들어서 서울의 주택 공급량이 필요 공급량 매년 최소한 한 5만 5천 호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1만 호 조금 넘는 게 2021년도에 들어올 것이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서울은 공급 부족을 인한 이 가격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3기 신도시 발표는 서울의 희소 가치, 서울의 희소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그런 영향을 지금 오히려 반작용을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선진국 정책의 흐름이 우리의 투자 방향이다. 선진국 도시 흐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처음에 도심을 개발해서 사람들이 도심에 한번 몰려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개발할 데가 다 없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땅값도 비싸고 이제 질 데도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신도시 쪽으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신도시 쪽으로. 바로 인근에, 도심 인근의 신도시 쪽으로. 신도시 쪽으로 처음에 가서 신도시에 막 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뭐 집값도 좀 저렴하고 새 집이고 이 도심하고 교통도 멀지 않고. 그런데 다시 신도시 개발이 되고 나서 선진국들의 정책 방향은 도심으로 다시 들어오는 도심 회귀 현상이라고 합니다. 도심 리턴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리턴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도시에서 도심으로 다시 규제를 철폐해서 도심 쪽으로 다들 이 도심 중심의 어떤 고밀도 개발 이런 것들로 전부 선진국들은 방향이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모든 정책이 선진국들의 정책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보다 후진국들은 우리의 정책을 또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잘된 정책을 배우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대도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이 서울 접근성, 도심 접근성은 점점 더 앞으로 커진다. 결국 우리도 이렇게밖에 갈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기회가 옵니다. 기회는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한테 오는 거지 아무렇게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기회조차 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변화 없는 지역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어떤 우리 동네에 무슨 변화가 생겨야 돼. 주변에 무슨 일자리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교통망이 뚫리든지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집값은 안 오릅니다. 그래서 변화 없는 지역이 아닌 변화가 생기는 곳, 이것이 우리의 투자처다 라는 얘기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변화가 생기는, 변화가 작게 생기든 크게 생기든 상관없습니다. 변화만 생기면 오릅니다. 자, 변화가 생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주변에 지하철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일자리가 대폭 생긴다든지 이런 게 큰 변화죠. 그리고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든지 아니면 재건축이 된다든지 이런 게 새롭게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의 투자처고요. 근데 변화가 이미 생긴 곳은 어때? 생긴 곳. 생긴 곳은 이미 가격이 반영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고요. 정부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시점은 가장 중요한 게 정부 정책이다. 정부 정책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국토종합계획과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부산은 부산 도시기본계획. 다 있죠. 지자체마다. 그것을 가만히 뚫어지게 보면은 앞으로 지금 정부에서 어디를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더라도 같은 도시에서도 차별화는 더욱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자, 차별화가 커진다. 어디가 차별화가 커지지? 잘 모르시면요. 무조건 남들이 가는 방향이 따라가면 돼요. 남들이 가는 방향. 즉, 내가 원하는, 내가 살기 좋은 곳을 찾는 게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지역이 투자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인드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항상 이게 위기가 와도 위기에서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의 어떤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좋은 그런 기회가 왔는데도 거기서 자꾸 그 위기를 보려고 해요. 안 좋은 거 거기서 찾으려고. 기회는 많이 펼쳐져 있는데도 부정적인 것만 찾는 분들, 이런 분들은 부동산 투자뿐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인드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마인드는 성공의 열쇠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2배로 생각하고 2배로 노력하라. 그것이 가진 것 없는 보통 사람이 성공하는 비결이다. 맞죠? 내가 할 수 있을까? 남들처럼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또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 고민들 많이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보다는요. 남들보다 2배 이상 노력을 하는 그 노력만이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거거든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투자도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남들과 다른 역발상을 가지고 항상 들여다보면요. 분명히 기회는 찾아온다는 것이 제가 여태까지 25년 동안 했던 하나의 커다란 경험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좋은 방향으로 모든 일을 다 진행들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